지금 급격하게 그 폭락했던 주식시장이 뭐 그동안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상황으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등했죠. 반등할 때도 됐습니다. 낙폭도 큰데다가 글로벌의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난리를 치면서 부양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반등을 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 현재 뉴스 보도들을 보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이제 발췌했는데요. 정리를 하나 해놔서 블랙데이가 이제 과거보다 더 위험한 5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하고 생산이 전부 다 이제 멈춰지고 있는 막 상황들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진전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습이 장기화 되니까 더 위험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외국에서 뭔가 생산을 해가지고 자국으로 수입해서 수출하는 것도 있고, 그쪽 지역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이런 영향을 받으면 한국이 굉장히 영향이 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태로 이제 실물 경제가 출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쓸만한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QE 같은 경우는 뒤쪽에 썼는데, 지금은 이제 막 QE고 정부의 뭐 재정 지출이고 뭐 이런 것들 막 종합적으로 쓰면서 카드가 점점 갈 카드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PMI 지수라고 이제 마켓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글로벌에 있는 이게 구매 관리자 지수라 그래서 이제 구매를 담당하는 기업의 관리자들한테 몇 가지 심리적 요인,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을 물어서 이제 뽑아내는 건데요. 50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경기 수축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제조하고 생산을 모두 합한 컴포지 PMI를 보면 이게 폭락했어요.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유럽입니다. 유럽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더 밑으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죽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폭락세가 빨라요. 일본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환자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 중앙은행에서 ETF를 매집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막 급등하기도 하지만, 사실 일본은 아직 그 전조도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본 주식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갈 거냐? 이제 심리적 지수는 진짜 심리적 지수고요. 실제로 실물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GDP의 감소 폭인데, 이렇게 GDP의 감소 폭이 밑으로 실제적으로 꺼져줘야 결과적으로는 그 경기가 바닥을 치게 될 거고, 그때가 주식시장의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적 상황 때문에 주식이 움직인 거지, 실제로 눈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그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가장 민감한 두 개의 그 원자재가 유가하고 그다음 구리입니다. 석유하고 구리인데,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그 과거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 있던 가격들이, 원자재가 폭등했었거든요. 그래서 폭등해서 이렇게 폭락세가 단기적으로 셌어요. 하지만 이제 구리가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정점하고 지금 가격, 그다음에 이제 유가도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정점하고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 하락폭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하락의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이제 문제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바닥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빠져 있는 이유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그 가격과 관련된 그 정책에 서로 문제가 생겼죠.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닥에 왔다고 인지할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요의 가격, 수급에 따라 움직였던 이 구리의 가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구리의 가격이 아직 그 2016년도에 경기 수축을 우려하는 시기 수준 정도가 내려온 게 다예요. 실제로 경기 수축에 빠지면 이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리 가격을 보더라도 아직 글로벌 실물 경제는 위축에 한 초중반에 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직 바닥까지 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미 보여드린 차트지만, 이건 프레드, 연준의 그 경제통계 시스템에 있는 그 월쇼 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힐드의 스프레드를 각각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하이힐드 두 개, 그러니까 종합적인 인덱스 스프레드고, 이건 CCC 이하에 있는 채권들의 스프레드인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까지도 안 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채권 시장 자체도 완전 붕괴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점을 칠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기등급성 채권의 쓰나미와 같은 어떤 그런 충격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그 레이팅 회사, 그 본드 레이팅을 하는 뭐 S&P나 뭐 무디스, 피치 이런 3대사가 그 레이팅 다운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게 채권 시장을 한번 쓰나미처럼 밀고 나가야만 정점을 칠 거기 때문에 아직 끝마무리 안 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식시장이 버블을 만들었는데 그 버블이 어디까지 꺼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이에요. 이건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미국의 S&P 500 지수하고 그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의 그 차트인데,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실질 가치라는 거예요. 실질 가치이기 때문에 이때 돈의 가치와 이때의 돈의 가치를 다 동일하게 맞춰 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 이제 왼쪽이 신용융자 잔고의 이제 수치인데, 잘 보시면 이제 폭등했다가 일정 수준까지 이렇게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빚낸 걸 많이 깨서 주식이 그 신용 버블을 다 없애야만 바닥을 친다는 뜻인데, 지금 이 신용융자 잔고가 이 수준에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더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밑으로 좀 더 내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내려온 수준이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정점에 있는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더 빠져야 되겠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신용 팽창이 과도했기 때문에 이 과도한 신용 팽창을 모두 빼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곤두박질칠지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 파란색이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이 신용융자 잔고 쭉 올라가서 여기 보면 10조 원을 넘었었어요. 2월 말에 기준 10조 원을 넘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2월 말 분계 전이니까, 분계 후에 어떻게 됐냐면 분계 전 3월 초반에 이제 10조에 있던 게 지금 이제 6조 7천억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쭉 빠졌죠, 신용융자 잔고가. 하지만 이게 다 빠진 게 아니라는 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알아요. 이게 지금 10조잖아요. 6조 7천억이면 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 바닥 수준까지 빠져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만 주식시장이 하락이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 신용융자 잔고로 만들어진 주식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신용이 모두 다 버블이 깨져서 소진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바닥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경기 수축 국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경기 수축 국면이 이미 기사에서 봤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은 그 주식시장의 위기가 끝이 아니에요. 시작 초반점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잘 매집하셔서 향후에 매도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익을 내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방망이를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L자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L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꼭 낚싯바늘 모양처럼 끝에가 살짝 들리는 그런 반등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반등은 반드시 있을 거고, 지금 이제 그 상황에 초입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께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않으면 향후에 다시 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바짝 긴장한 상태 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위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생각이 드실 건데, 그래? 좀 더 기다려볼까?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더 주의 깊고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투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